네, 2023년 증시에 대해 전망,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정말 이제는 겨울이란 단어가 너무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따라붙는 반도체 시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시장 이야기하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뭔가 성장주보다는 중국이라는 그나마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소비주 위주로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침 뉴욕 증시에서 성장주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시간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심도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랜만에 뵈었는데 제가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참 힘드네요라는 그래요? 네, 그런 말을 드렸어요. 예. 반도체 특히나 IT가 예. 올 한 해 성적표가 좋지 않았죠. 예, 맞죠. 예, 뭐 가장 큰 거는 사실 2분기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특히 우리 전자제품의 3대 수요가 있는데 스마트폰, 서버, 이제 PC가 있는데 PC가 원래 안 좋게 봤고요. 네.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영업 활동을 스마트폰 회사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이 나가도 물건을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스마트폰 생산 자체가 작년에 이제 9억 대를 만들었는데요. 네. 올해는 한 6억 대 정도 만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상반기에 한 4억 대 만들고 하반기에 한 2억 대 정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표는 정말 많이 추운 것 같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반기까지는 주문량이 괜찮았는데 하반기부터 신규 CPU도 출시가 늦어지고 여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보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도 11월 달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다 안 좋게 보이긴 하지만 파운드리랑 또 아니면 일부 뭐 반도체 장비 회사 아니면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은 실적이 또 괜찮고 주가도 뭐 특히 제가 언급드렸던 전력 반도체랑 네. 특히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는 괜찮았거든요. 이 미국 기업들도. 근데 나머지는 사실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고 뭐 파운드리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좋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4분기 실적도 많은 분들이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안 좋을 걸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주가에도 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5조까지도 보는 곳들이 있고 약간 좀 눈높이가 그 안에선 다른 것 같거든요. 예. 4분기는 저희도 이번 주에 저도 리포팅을 했는데요. 네. 6.1조 삼성전자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1.4조 적자로 저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당 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2023년에도 뭐 기본적으로는 30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저희는 다른 사업부가 좋아서 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본 자체는 또 증가를 하는 건데 하이닉스는 이제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이 이제 감소하는 이제 단기 순손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북밸류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실적단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가 삼성전자가 그나마 SK하이닉스보다 나은 상황이 그런 점 때문인가 예, 보요 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디램 가격은 급락했지만 네. 또 역발상으로 보면 DDR5 시대가 서버에서 이제 내년부터 열리는데 가격이 이제 거의 연초에 출시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반토막 난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DDR5가 이제 DDR4보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크기를 줄이려면 그 새로운 장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EUV 투자 같은 네. 거를. 근데 뭐 삼성을 제외하고는 지금 투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향후 2년간은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성장성, 뭐라 그러죠? 의미가 참 다양한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실적단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쪽도 있었어요. 뭐 장비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고, EUV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좀 향후에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가 내년에 될 거라는 거, EUV, DDR5 이쪽이잖아요, 여전히. 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저전력, 고성능, 그다음에 면적 사이즈를 줄이는 그 세 가지 큰 트렌드를
이제 충족하는 게 EUV고요. 네. EUV 공정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선단 공정을 구현을 해야 되고 DDR5는 사실 PC DDR5 시대는 이미 열렸죠. 전체 PC DRAM의 한 10% 정도는 이제 DDR5 시대가 열렸는데 PC는 시장 규모도 적고 또 네. PC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서버는 좀 규모가 다르고 서버는 특히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비 전력이 이제 DDR5가 되면 DDR4 대비 이제 많이 줄거든요. 1.2V에서 1.1V로 주는 뭐 단순한 그런 수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또 부가적인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인텔의 CPU만 내년 1분기에 공급이 된다면 2분기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지금보다는 좀 분위기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약간 단편적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워낙 그 많은 기업들의 감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감산 이야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시청자분들이라던가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건 그래 감산에 투자 안 해? 그럼 가장 먼저 장비 쪽에서 타격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EUV 쪽 그리고 그 DDR5 쪽에서의 시장을 좀 개화하려면 또 장비 내에서도 필요한 장비도 있고 예, 좀 맞습니다. 지는 장비도 있고 좀 선별화가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공급 비중이 높은 회사는 좀 내년에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아,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쪽이요. 예, 투자를 좀 안 할 거고 또 네. 중국 로컬 장비 같은 중국 로컬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랑 삼성에 이제 뭐 EUV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EUV를 투자했을 때 또 유발해서 또 나오는 그런 뭐 소재단 수요도 저는 같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요즘은 또 기본적인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도 내년부터는 이제 칩넷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패키징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2023년은 올해보다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을까 반도체 장비 내에서도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비 내에서도 어느 고객사와 손을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반도체 겨울에 진입한 건 알겠어요. 그리고 예. 주가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 외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부진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온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좋은 최악의 상황들을 반영했을 때 시나리오 가정해 봤을 때 거의 막바지까지 반영을 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그 중간에 혹은 뭐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좀 결론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메모리 가격 빠지면 거의 다 빠질 것 같아요. 내년 1분기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 빠지고 이야기 많이 나서 하더라고요. 바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횡보할지는 수요에 달려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이제 서버를 만드는 기업,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한테는 원가입니다. 원가를 이제 더 이상 깎아봤자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하락하는 수준이 내년 1분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뭐 20%대 메모리 가격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좀 덜 빠질 수도 있지만 두 자릿수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가격단의 이슈는 이제 많이 좀 우려가 많이 이제 종식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나오려면 재고가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도 재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던데. 안 줄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체크한 재고 서프라이 체인은 줄고는 있는데 네. 재고가 줄어서 생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뭔가 이제 2023년을 전체로 본다면 아마 상반기는 경기의 둔화의 강도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우리 완제품 회사들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바뀐 스탠스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 서버가 중요한데 제품 사이클이 길지가 않아요. 네. 스마트폰은 뭐 2년, 3년 주기로 바꾸는데 이제 내년에도 수요가 안 좋으면 2년 연속 수요가 정말 바닥권을 헤매는 거기 때문에 2024년은 간단한 교체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가볍게.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3년, 4년 단위로 교체하는데 서버는 사실 올해도 상반기는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요의 이슈보다는 서프라이 체인의 이슈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DDR5를 어쨌든 지원하는 신규 CPU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인텔이 제때 공급을 1년 이상 딜레이 하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지금 발생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주 의미 있는 V자는
뭐 내년 내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한 4분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1분기에 어느 정도 정말 바닥권까지는 그 업황의 하락이 나올 것 같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거네요. 예, 내년 1분기가 워스트일 것 같아요. 재고는 더 쌓일 거고요. 네. 가격은 더 빠질 거고 생산도 많이 안 하고요. 실적은 뭐 더 나쁠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적자 폭이 확대될 거고 그 내년 1분기가 저는 뭐 근데 이런 부분도 주가에 많이 반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나빠지고 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반전이 나오느냐를 지금 다 보는 거고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단 현물 가격부터 오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도 오를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밸류가 얼마인지에 대한 지금 되게 시장의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뭐 내년에 대한 너프한 북밸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올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주가상으로는 메모리 기업들도 그때부터는 좀 바닥을 잡고 방향성을 이제 좀 위로 좀 타진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서든 어디서든 소비를 늘린다라는 거는 정말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초반에 중국에서의 방역 완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동안 중국 내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뭐 스마트폰의 수요라던가 전기차 수요에 있어서도 약간 쉼통이 트이지 않을까 했던 기대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주가를 좀 움직이긴 너무 미미한 이슈였던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워낙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숨통이 한쪽에서만 뚫려도 반전이 일어날 수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게 이제 유통 채널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고객들이 얼마나 사가는지를 보고 있는데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9월, 10월 달에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11월에 좀 빠졌거든요. 사실 네. 1억대 이하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9월, 10월에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가 사간 스마트폰 물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계속 빠졌거든요. 다른 지역은 유럽까지도 늘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생기면 왜냐하면 지금 재고가 많은 회사들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그들이 이제 생산량이 삼성, 애플보다 많거든요. 네. 삼성, 애플은 1년에 5억대 만들면 그들은 9억대 만드는 애들이 지금 6억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사가는 물량이 중국에서라도 좀 늘면 다시 생산을 재개할 거고 그러면 우리 메모리 기업들한테 주문을 하면 우리 기업들의 재고가 줄겠죠. 재고가 줄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시점은 내년 내에는 저희는 충분히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제 한쪽이라도 숨통이 트이면은 호재이기 때문에 좀 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반도체랑 같이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뭐 자율주행 쪽도 있을 테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 그 역시도 반도체 수요를 늘렸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코인 시장도 침체기이고 그렇죠. 예.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1월에 있을 CES에서 내년에 있을 CES에서 메타버스나 XR 기기에 대해 또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 시장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성장 포인트는 이 중에 뭐가 될까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내년에 뭐 CES에서 메타버스, XR 기기 이런 게 뭐 당연히 뭐 되게 벌써부터 이제 준비하고 공개할 기업들이 많지만 그게 당장 내년 수요랑은 좀 무관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가 줄어서 새로운 교체 수요가 나오는 수요가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말보다도. 그보다도요? 예, 근데 수요의 또 한 축이 또 DDR5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는 뭐 DDR5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로직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이제 새로운 구조의 그런 칩넷 이제 인텔까지도 칩넷 생태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저는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ICT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여전히 자동차 쪽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는 수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2시 53분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2.3% 좀 더 밀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오늘 일중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가파른데 연일 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놓을래야 놓을 수 없지만 너무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두 종목도 이 종목들이잖아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는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폭이 과거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마지막으로 빠질 때 의미있게 비중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장의 큰 흐름은 있기 때문에 주가 실적 다 본다면 내년 1분기에는 저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인내가 아직은 지금은 진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인내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저희에게 말씀을 사전에 주시기로는 이제 삼성전자 PBR 1배로 예.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 예, 뭐 PBR 한 배면 내년 기준으로 저희가 52,000원 정도 보니까요. 네. 뭐 5만 원 중반부터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내년도의 북밸류에 대한 좀 약간의 좀 컨센서스가 좀 모아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4분기에 또 이런 뭐 영업의 비용이든 또 지분 투자했던 회사들의 또 실적이든 이런 것들까지 다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한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1월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업황에 대한 이야기 총정리해 드렸고요.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